자, 할 수 있는 만큼 올려보세요. 오른쪽에 할 때 정말 이제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눈물 나게 아픈 어깨 통증은 적절한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무릎과 마찬가지로 어깨도 인공관절이나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비슷해 보이는 어깨 질환도 원인과 증상에 따라 질환과 치료법이 다른데요. 전 때는 안 올라가서 이래 있었거든.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갔거든.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깨 통증, 참지 말고 제대로 치료하자. 정형외과 전문의 서창효 원장. 아프리카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택준 씨.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직업이기에 지속된 어깨 통증이 더욱 큰일이라는데요. 아픈 오른팔은 들어 올리기조차 힘이 듭니다. 아파요. 더 안 올라갑니까? 예. 더 올리면은 더 올리면 그냥 기절할 정도로 아픕니다.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이 배 타면 몸이 생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이 없지 않습니까? 몸만 건강하면 80까지도 가능하걸라요. 걱정이 지금 많이 됐어요. 50대에 많이 생겨 50견이라 불리는 증상은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꼽힙니다. 너무 흔해 일시적인 근육통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근데 50견을 다른 말로는 동결견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어깨가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해서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팔을 환자분이 통증도 호소하시지만 올리려고 해도 더 이상 관절 운동이 안 되는 거죠. 50견은 어깨 관절에 염증이 오래 지속되어 생깁니다. 환자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참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다고 합니다. 50견이 우리가 흔히 알려진 것은 자연 치유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영구적으로도 관절 운동 제한이 남다는 보고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은 적절한 치료, 특히나 적극적인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 한 달 뒤 다시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정택준 씨는 빠른 회복을 위해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부분 마취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은 관절을 도수 조작으로 풀어줍니다. 관절이 두둑거리면서 풀리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앞쪽하고 뒤쪽 관절을 다 신장시켜 놓은 상태고, 일단은 내시경으로 안에 확인해보고 두꺼워진 관절막을 또 레이저로 싹 열어버리는 일단 시술을 시행할 겁니다. 어깨에 관절 내시경이 삽입되면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내시경은 처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빨간 염증 조직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관절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정도로 관절막 염증 소견이 심한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택준 씨를 괴롭혀왔던 염증 조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두꺼워진 관절막도 풀어주는데요. 이거는 앞에 제가 마취하고 나서 도수 조작해서 이 관절막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안 풀려있던 이 두꺼운 부분은 제가 방금 이거를 이용해서 같이 열어준 게 된 사진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좀 어떠신가요? 통증이나 이런 거는?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거의 아픈 게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네. 팔을 올리면 기절할 정도로 아팠던 정택준 씨. 이제는 웃으면서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약간 지금 되게 아직 내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지금 같으면 날아다니죠. 지금 가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겠다는 네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어쨌든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수술하고 지금 경과는 좋지만은 네. 치료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앞으로 한두 달 가량은 제가 한 달 가량은 제가 좀 더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 계속 병행해서 할 거라서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내시경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상처도 작고 회복도 아주 빠릅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바다했을 적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지금은 바로 나가도 될 정도로 지금 어깨도 괜찮고요. 아주 좋습니다.
50견 초기 환자의 경우 항염증 효과가 있는 연골 주사를 통해 어깨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많이 안 아프시죠? 별로 많이 안 예, 제가 환자분하고 무조건 운동을 하러 가면 아파서 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같이 줄여주기 위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런 비술적 치료를 우리가 6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비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로 관절 운동 제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이제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2개월) 전 50견 수술을 받은 서화자 씨는 더 이상 집안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컵을 내루를 하면은 여기가 땡걸려 갖고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가다가 멈춰 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루고 위에도 내루고 하는데 문제 없이 합니다. 이렇게 내루는데도. 수술 전엔 엄두도 못 냈던 손빨래도 이제는 거뜬합니다. 짜는 것도 이렇게 많이 못 짜갖고 짜고 나면 물기가 많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짜져요. 지금은 보송보송해요. 기분 좋게 팔도 들어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여기 땡긴 맛은 있는데 다 올라가요. 그래도 전 때는 안 올라가서 이래 있었거든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팔을 뒤로 올리는 것도 수술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죠. 시술을 안 하고 그냥 낫는다는 생각에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하다가 결국은 안 돼갖고 이제 시술까지 하게 됐는데 빨리 이제 원인을 찾아갖고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 후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서화자 씨.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 얼굴도 편안해졌습니다. 이 뒤로 돌릴 때는 약간 좀 뻐근한 불편. 대수롭지 않게 환자분들이 생각해서 길게 방치하다가 오셔서 50견이 돼서 오거든요. 그 다음에도 오른쪽뿐만 아니고 왼쪽도 마찬가지인데 통증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언제든지 조기에 오셔가지고 그때 치료를 적절히 이루어내서 나가면 50견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50견은 예방되는 질환이고 그리고 치료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50견 수술 후에는 도수 치료를 병행하는데요. 근육의 길이를 조절해 어깨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어깨 관리가 필요한데요.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야만 관절막이 다시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어깨가 아플 때는 일을 하면은 겁이 나요. 어깨가 아프니까. 그런데 이제 치료가 잘 되고 하니까 이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직업군에서 어깨 질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통증을 느낄 때 참지 말고 조기에 치료한다면 병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어깨는 우리가 인체 중에서도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하면서 다치거나 아니면 일을 하시다가도 다치기 쉬운 관절이고 그 다친 통증이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께서 거의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낫겠지 싶어서 방치하고 계시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면 이제 2차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가 환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도 수술적인 치료까지 안 가고 싶은데 결국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 해본 치료 방법이 없을 정도로 어깨 통증이 심했던 최손금 씨. 극심한 어깨 통증의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 때문이라는데요. 네, 좋습니다. 팔 쭉쭉쭉. 자,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쭉쭉쭉 좋습니다. 자, 요 우리 회전근이라고 힘줄이 총 4개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뇌회전할 때가 지금 제일 많이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 말은 이 앞에 보이시는 견갑하근이라는 힘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환자분은 요 위에 힘줄, 우리가 힘줄, 견갑하근 힘줄이 두께가 있다면 상부 부위가 이렇게 연속성이 여기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네. 지금 하얗게 보이시죠? 회전근개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순금 씨는 오른쪽 어깨에 견갑하근이 파열돼 심한 통증을 느껴왔죠. 들리거든요. 똑같은 힘을 어머니야. 지금 버티님이 제일 안 되죠, 잘. 네. 그렇죠. 이렇게 자, 뗍니다. 쭉. 엄마야. 통증 많이 발생하시죠? 지금 환자분은 회전근 힘줄 파열과 동반된 오십견 증상도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좀 치료를 이어져 나갈 거니까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오십견, 오구돌기 충돌까지 있어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마 팔을 돌리는 동작이 많았을 겁니다. 많기 때문에 이 내전 힘줄 자체가 앞에 있는 오구돌기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염증도 발생하고 그로 인해 미세 손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퇴행성으로 약해지고 결국은 파열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진료를 받으면서 약도 먹고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이래 했었어요. 그래 하니까 좀 괜찮아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괜찮아지니까 그걸로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또 치료를 안 받은 거 이제 중단을 하고 또 이제 일을 하다가 또 안 좋아지니까 또 이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오게 되면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 거지. 다양한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 통증을 참아온 만큼 파열 정도도 큰데요. 여기가 지금 붙어 있는 거 보이지만 그 안쪽 실질부 자체가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 안쪽에는 지금 다 파열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에. 파열된 힘줄이 확인되면 부착부에 관절 나사를 삽입합니다. 이 나사에는 실이 달려 있어 끊어진 힘줄을 봉합하는 데 쓰이죠. 부분 파열의 경우 약물과 주사 치료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최순금 씨는 50% 이상 파열이 진행돼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사실을 끌어당겨 끊어졌던 힘줄을 원래 자리로 되돌렸습니다. 지금 아까 이 앞쪽에 그 파열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여기 나사를 박아서 실로 떠서 뒤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단단하게 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엔 재활치료가 병행됩니다.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근력도 충분히 좋으시고 지금 봉합도 거의 깨끗하게 잘 봉합이 된 상태라서 앞으로 한 2-3개월 정도만 재활을 좀 집중적으로 꾸준히 하시면은 예전에 하시던 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팔이 사라졌어요. 팔 한번 쭉 올려볼까요? 취미로 수영을 하면서 참기 힘든 어깨 통증을 느꼈다는 이석성 씨.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많아 주사 치료를 시작했죠. 예전에 수영 같은 걸 많이 하셨잖아요. 이 선 밑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뼈 자체가 이 공간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어깨를 외전할 때, 즉 옆으로 들어 올릴 때라든지 앞으로 들어 올릴 때 회전근 힘줄이 이 뼈하고 부딪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회전근개가 견봉뼈와 부딪혀 염증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회전근 힘줄이라는 파열을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충돌 증후군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알려졌고 특히나 충돌 증후군 중에서도 이 2형과 3형 환자분처럼 이렇게 뼈가 좀 자라 있는 분들은 이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회전근 힘줄 파열로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영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충돌 증후군까지 생긴 상황. 다행히 회전근 힘줄이 파열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 주사 치료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자, 힘 빼시고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프롤로 주사는 염증반을 단기간에 빡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해져 있는 힘줄을 다시 메꿔주는 강화시켜주는 주사니까 결국 약해져 있거나 찢어져 있는 힘줄이 강화가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주사 치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3회 정도 이렇게 주사 치료 받았을 때 그때부터 왠지 어깨에 대한 통증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이런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뭐 앞으로 결과는 어떤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작업하는 여건이나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면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평생 목수일을 해온 김장원 씨는 오랫동안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떨어지죠. 의사의 도움으로도 팔을 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통증도 많이 발생하시고 그래서 이건 견갑하근의 힘줄이 지금 완전히 파열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는 MRI상에서는 완전 파열은 되진 않았어요. 극상근 힘줄이. 그런데 지금 버티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고 통증이 발생하는 거 봐서 아버님 이 극상근 힘줄도 아마 우리가 내시경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흐물흐물거릴 정도로 힘줄의 질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파열돼서. 견갑하근 힘줄이 완전히 파열됐고 극상근 부분 파열과 충돌 증후군까지 의심됩니다. 아니시잖아요. 더 늦었다면 그래서 관절염의 그렇게 위험까지 돌아가는 게 있었을 목표가 텐데요. 아니라 힘줄이 파열된 걸 방치하고 계시면 근력이 떨어진 걸 둘째치고 회전근 힘줄 자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도 관절염이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무릎과 마찬가지로 어깨도 인공관절이나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어깨 질환은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목수일을 하며 팔과 어깨를 많이 써왔던 김장원 씨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루 종일 뭐 공구리 못 때려박고 할 때는 뭐 어깨만 오른팔만 잔뜩 쓰니까 올리고 내리는 뒤에 뭐 지장만 없으면 힘은 크게 쓸 건 아니니까. 견갑하근, 극상근 파열에 충돌 증후군까지 해결해야 하는 큰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부착부에서 요 부위에 부착이 돼야 돼서 이만큼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견갑하근 힘줄은 완전히 파열된 상태로 주변 조직과 유착도 심해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고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견봉이란 부위 바로 밑에 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져 있고 이렇게 상처 조직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그동안 충돌 증후군이 계속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소견입니다. 그동안 회전근개와 견봉이 부딪혀 어깨 통증이 심했던 겁니다. 이 방향으로 뼈가 이렇게 살짝 아래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튀어나온 골극을 깎아내는 견봉 성형술까지 추가로 진행됐는데요. 반 정도 깎아 놓은 다음 골극을 깎아내기 전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이 견봉화 부위에서는 지금 힘줄이 생각보다 이렇게 튼튼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파열 같은 경우는 관절 내의 부분 파열이라고 할 수 있겠고, 파열 형태가 아까 관절 안에서 봤을 때 그렇게 심하게 파여 있지 않아서 이 부분 같은 거는 크게 봉합을 안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극상근 부분 파열은 수술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수술은 지금 현재 상태에 안 좋은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결국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우리가 환자분들께서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은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관절 운동을 회복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은 통증이나 이런 것은 많이 감소될 수 있지만 저절로 관절 운동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치료 같은 재활치료를 꼭 병행해서 어깨 관절을 회복시켜야지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훨씬 더 빨리 그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전 회전근 힘줄 파열 수술을 받은 유종석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시고 예. 뒤로 돌리는 뒤로도 잘 돌아가고. 잘 돌아가고. 견갑하근과 극상근이 파열돼 팔을 올리거나 벌리는 동작이 힘들었는데요. 파열된 힘줄을 봉합한 덕분에 모두 가능해졌죠. 회전근 힘줄이 2개 이상 파열되어 있는 광범위 힘줄 파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힘줄하고 위에 있는 힘줄 2군데를 다 봉합해 놨는데 아버님께서 일단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경과도 엄청 지금 잘 회복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 보시면 팔을 올릴 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좀 더 따뜻한 찜질 후에 하시도록 하고 그게 관리만 잘 하시면 이제 예전처럼 풍부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팔을 힘껏 올릴 수 있습니다. 정상 팔하고 올려볼까요? 뒤로 팔을 올리는 동작도 거뜬한데요. 집에서도 어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다는 유종석 씨는 다시 일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나무도 막 자르고 이런 거 또 밭에 뭐 풀 같은 거 밭이 있으니까 풀 같은 거 깨인지하고 가서 막 합니다. 이거 한 지가 벌써 지금 한 20일 전부터 했습니다. 이거 한 달 반 정도 이제 태어나고 한 달 정도 치료하고 난 뒤는 이 일을 했습니다. 예. 그 집에서는 무리하다고 하지 마라 하지만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게 이거 치료하고 난 뒤 기분이 좋지요. 잘 안 아프니까.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어깨 근육과 힘줄을 이완시키는 동작은 어깨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어깨 통증은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치료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리고 큰 수술로까지 갈 수 있어 조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신체가 좀 관심을 가져주고 치료를 해달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지 나중에 2차적인 큰 문제, 결국은 우리가 수술까지도 가지 않아서 어깨 관절을 예방할 수가 있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100세까지도 어깨를 자유자재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게 우리가 잘 쓰려면은 초기 치료,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다는 어깨. 그래서 어깨 병이 나면 통증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깨가 위험 신호를 보내온다면 조기 검진으로 더 큰 질환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